화려한 고층 건물과 최첨단 기반 시설이 집중된 도시 서울. 이곳에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 궁궐이 있습니다. 확실히 둘러보니까 그런 왕이 살았던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많은 궁궐이 남아있는 서울의 도심. 조선시대에는 왜 이렇게 많은 궁궐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궁궐은 임금이 거처하는 곳을 말합니다. 또한 왕조국가에서 정치가 펼쳐지는 주 무대이자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이 바로 궁궐입니다. 조선 건국을 주도한 이성계와 사대부들은 유교국가로서의 면모와 함께 왕권의 기틀을 다져야 했습니다. 왕실 제사를 지내는 종묘와 땅과 곡식의 신을 모신 사직, 궁궐과 도성을 차례로 완성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후 가장 먼저 건설된 궁궐은 경복궁으로 조선의 대표적인 법궁입니다. 법궁은 공식적인 왕의 거처로 조선의 으뜸 궁궐을 뜻합니다. 이후 태종이 창덕궁을 건설하면서 조선에는 또 하나의 궁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창덕궁은 성종대 건축된 창경궁과 함께 대표적인 이궁으로 꼽힙니다. 이궁은 법궁 이외에 때때로 왕이 사용하던 궁궐이라는 뜻이죠.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경복궁을 복구하지 않으면서 조선 후기에는 창덕궁이 법궁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궁은 광해군 때 새로 지은 경희궁이 대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궁궐과 왕실 상황에 따라 법궁과 이궁이라는 복수 궁궐을 운영한 조선. 그렇다면 조선 궁궐의 주요 공간과 그 속에서 왕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궁궐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정전, 편전, 침전으로 가봅니다. 정전은 평소에는 비어있으나 규모 있는 의식을 할 때 사용하던 공간으로 왕이 신하들로부터 대조회를 받던 곳입니다. 정전이라고 하는 곳은 한 달에 2번 정도 대조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앞쪽에 월대라고 하는 높은 단을 2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단 위에 근정전이라고 하는 가장 큰 정각이 올라가 있으면서 이 공간은 임금의 권위, 왕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조회를 진행할 때 이 마당의 서편에는 무관들이 서게 되고 마당의 동편에는 문관들이 서서 정전에 어저에 앉아 계시는 임금을 향해서 인사하고 어떤 자기의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편전은 왕이 일상적인 업무를 보거나 공부를 하고 신하들과 회의를 하던 장소입니다. 편전은 상참이라고 하는 의식에 걸맞게 가장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하들은 아침 일찍 이 궁궐로 출근을 해서 임금을 향해서 같이 인사를 하고 서로의 자리를 확인하는 의식을 매일 아침 했었습니다. 정전과 편전이 정치를 행하던 외전이라면 왕이 잠을 자고 생활을 하는 침전은 내전에 속하는데요. 왕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왕실의 법도라는 엄격한 기준을 따랐습니다. 임금이 왕실의 법도를 따라서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의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수라를 드실 때도 나라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고기 반찬을 덜어낸다든가 혹은 반찬의 개수를 줄이는 것들도 하나하나 규정되어 있는 월대와 너른 마당이 있는 왕의 침전은 나라와 왕실의 경사가 있을 때 잔치나 의례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설 무대와 가림막을 이용해 의례 장소로 꾸몄던 것입니다. 이처럼 조선 궁궐은 왕을 중심으로 정치 행위와 각종 의식이 펼쳐졌던 공간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로 창덕궁에 머물렀던 성종. 그럼에도 그 시대에 편찬한 국조 5례에 의해 모든 예법과 절차는 경복궁을 공간적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법궁으로서 경복궁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복궁의 전각 배치법을 보더라도 왕실의 위엄과 권위가 드러납니다.
남북 중앙축을 따라 정전, 편전, 침전 등 주요 전각이 놓이고 여러 관청이 위치한 권례각사와 세자가 지내는 동궁 등이 좌우에 배치되어 있는 경복궁. 이것을 축선 배치법이라고 합니다. 경복궁은 직선의 배치축을 따라서 여러 개의 건물들을 배열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만의 기법은 아니고 고대 중국의 궁궐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오랜 형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임금이 계신 곳을 함부로 가깝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위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하나의 공간적인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중궁궐. 경복궁은 겹겹이 깊은 공간 구성을 통해 왕의 권위를 표현하고 조선법궁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으로 불에 탄 이후 약 270년간 방치됐던 경복궁을 대신해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궁궐이 있습니다. 바로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은 자연지형에 순응하며 건축된 조선적인 궁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나문을 통과해서 오른편으로 한 번, 왼편으로 한 번 더 꺾어야 비로소 정전을 만날 수 있는 창덕궁. 중앙 축선을 따라 주요 전각이 건축된 경복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배치법입니다. 이처럼 규범에 얽매이지 않은 창덕궁의 건축 기법은 진선문과 인정문 사이 사다리꼴 형태의 마당에서도 드러납니다. 주변의 산맥과 종묘의 지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한 지혜로 탄생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창덕궁은 애초에 좁은 땅에다가 짓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좁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의 뒤쪽으로도 앞쪽으로도 나무가 심어져 있는 언덕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건물을 붙여나가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모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경복궁에 비해서 창덕궁이 훨씬 더 아기자기하고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창덕궁의 아름다움은 후원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많은 왕에게 사랑받았던 창덕궁 후원은 왕실 정원의 백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조선 궁궐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창덕궁. 창덕궁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건축 기법으로 왕실의 위엄과 궁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경복궁과 창덕궁.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선 궁궐을 찾고 사랑하는 이유입니다.